안녕하세요. 김은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직접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. 2년 전에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며 반년 정도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. 그 이전부터 대출은 있던 터라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친형에게 3천만 원 빌렸고 여력이 될 때마다 갚아서 1,200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. 이외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채무를 합치면 총 빚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12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. 현재 사는 곳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차량이 하나 있지만 담보대출 받아서 사실상 가치는 없습니다. 이외의 재산은 사실상 없습니다. 세후 소득은 340만 원 정도인데 생활하기 빠듯하여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.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면 변제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네요. 네.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급여는 급여소득자시니까 뭐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세후소득 340만 원 말씀 주셨으니까 급여소득은 34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. 추가 생계비 최대한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. 이런 요청 이제 많이 주시거든요. 추가 생계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대로 일단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넣어보고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해서 또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구성되는지 한번 생계비 계산해 볼게요. 자녀가 있으세요.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있으면 바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배우자 소득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. 배우자분 소득이 120만 원 정도시고 의뢰인 분께서 소득이 세후 340만 원 정도예요. 그 소득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상 채무자 분께서 자녀 양육한다라고 보아서 2인 생계비 적용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이 되고 추가 생계비 이제 어떤 게 인정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거비부터 살펴보면은 대구 지금 거주하신다라고 하셨고요.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대구 기준으로 해서 주거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일단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가 44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251만 원 안에 44만 원이 일단 이미 주거비로 있는 거죠.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실제로 주거비로 사용하는 금액 자체는 100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월세랑 관리비도 주거비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시는 금액 자체는 83만 1,469원 정도이거든요. 그럼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이 가능하시게 될 테고요.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38만 2천 원을 추가 생계비로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의 지금 주거비 사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최대로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금액과는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관련해서는 유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상을 촬영해 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계산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육비, 이제 자녀 양육하고 계시니까 최저 생계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는 8만 9천 원 정도가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요걸 초과하는 범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2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질문 주신 분께서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주셨는데 그냥 최대로 20만 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교육비에 어떤 추가 생계비로 20만 원 편성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의료비도 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의료비도 그렇죠. 별도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. 갑작스레 암 진단 받게 되시면서 그러면은 의료비가 나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최저 생계비 2인 가구 250만 원에 주거비 38만 원 그리고 교육비 20만 원 이렇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달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310만 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요걸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한번 짜보면 아까 세후소득이 340만 원이셨잖아요. 310만 원 빼고 나면은 가용소득이 30만 원이 되십니다.
합니다. 그럼 월 변제금 30만 원으로 36개월 변제하시면은 대략적으로 1,070만 원 정도 가장 유리하게 진행했을 때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청산 가치랑 비교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총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청산 가치도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청산 가치로서 일단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보증금이죠. 근데 이분 보증금이 아까 전에 2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면제재산으로 2,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중에서 재산으로 편입돼서 청산 가치에 잡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될 포인트일 것 같은데 친형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여러 개 될 때마다 갚아서 1,200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암 진단 받았고 이제 형한테 빌리고 갚아 나간 기간이 한 2년 동안 이루어져 있었을 테고 제 생각엔 비교적 최근까지도 갚고 계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게 계좌 사용 내역상에서 친형한테 돈이 나간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편파 변제로 잡히게 되겠죠. 계좌를 어느 기간을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치로 잡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편파 변제한 1,200만 원을 그냥 다 잡는다 라고 하면 이분의 이제 청산 가치는 1,200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청산 가치 1,200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이분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현금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려면은 1,200만 원이 청산 가치로 들어가 오셨을 때 대략적으로 한 1,500만 원 정도는 변제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. 그럼 1,500만 원에 맞추어서 개인회생 36개월 변제 계획안을 짠다라고 치면은 다 뚫겨 넣었을 때 월 변제금이 30만 원 나왔는데 이렇게 진행은 좀 어려우셔요. 1,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월 변제금이 41만 5천 원은 되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받더라도 무한정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 변제금 41만 5천 원 수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셔야 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럼 이렇게 41만 5천 원으로 36개월 진행하시게 되면은 총 변제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,500 정도가 되실 테고 변제율은 18.75% 정도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는 월 변제금 한 41만 원에 변제율 18% 이런 조건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더 궁금하신 점은 뭐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세히 안내드리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용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